안녕하십니까. 정부의 의사결정을 맡게 된 안산강서고등학교 이승원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정부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주는 정부의 역할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그 역할을 하는데 필요한 재정활동과 예산, 그리고 그 예산을 걷어들이는 데 쓰여지는 조세를 분류하고, 그 다음에 대표문화, 기출문항 유형 분석을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전에 정부는 사회 민간 후생을 극대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유념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정부의 역할은 첫 번째 소득 재분배의 역할이 있습니다. 정부는 수입과 지출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에 대한 예시는 일단 수입에서는 누진세와 비례세 등등 세금을 걷어들이는 데 대표적인 예시가 있고, 그 다음에 지출은 이전세율이라고 해서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무료로 아시죠? 하고, 이 두 번째는 자원 배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서 이루어지고, 독점과 단합을 막기 위한 제도를 제정하는 것이 예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경기 안정화 기능을 합니다. 경기 호황과 침체기를 조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재를 공급합니다. 사회에서 필요한 양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재화들을 사회에 공급하고, 그럼으로써 사회 후생 극대화를 위해서 이루어집니다. 공공재란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예를 들면 공원이나 신호등 같이 여러분께서 돈을 쓰지 않고도 무수히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단 재정과 예산. 재정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행정활동이나 공공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산을 조달하고 관리 사용하는 일체 경제활동이라는 것이 있고, 재정은 국가나 단체에서 명령을 하면 그것을 무조건 해야 하기 때문에 강제적이고 일방적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일정 기간 동안 국가의 재정과 관련된 내용을 세입과 세출로 나눠 계획하고 금연으로 만드는 것. 그러니까 용돈 기입을 미리 해놓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국가가 어떤 재정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그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예산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 심의를 국회에서 한 다음에 집행을 정부, 그리고 결산 심사를 각각 감사원, 국회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는 예산 편성과 예산 집행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정부는 나갈 것을 미리 결정하고 그 다음에 세입을 결정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흔히 가정에서는 들어오는 것으로 나가는 것을 결정하지만, 정부는 반대로 세출을 중심으로 세입을 결정한다라고 아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경기 변동을 조절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예산을 결정하고 세출과 세입을 결정한다는 것에서 정부는 돈으로, 그러니까 작은 그런 세출 세입으로 재정 활동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고로 경기가 만약에 침체되었을 때는 세입을 줄이고 세출을 늘리는 확대 재정 정치를 정부가 시행을 하고, 만약에 과열시에는
세입을 늘리고 세출을 줄이는 방법을 취합니다. 이것은 각각 확대, 긴축, 재정 정치라고 하고, 재정이라 하고, 이것은 또한 각각 경기 활성화, 촉진, 물가 안정 유도를 위해서 이것 정책을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조세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는 어디서 명령을 하냐에 따라 국세 그리고 지방세로 나뉘고, 또 목적이 있느냐 목적이 없느냐에 따라서 목적세와 보통세로 나뉩니다. 일단 목적세는 여기서 교통, 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가 주된 목적세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공부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직접세, 간접세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직접세는 납세자가 다른 사람에게 그 세금을 양도하지 못하고 직접 내야 되는 걸 직접세를 하고, 간접세는 양도를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조세와 직접세와 간접세는 뒤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하기 때문에 저는 자세하게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진세와 비례세, 역진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누진세는 과세 대상 금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거에 대한 세율은 점점 더 늘어나고, 비례세는 과세 대상 금액에 상관하지 않고 그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역진세가 있는데, 이것은 반대로, 누진세와 반대로 과세 대상 금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세율을 줄여 세율을 조금 걷는 것을 말하고, 누진세와 비례세는 현재 많이 존재를 하지만 역진세는 이론만 있을 뿐 현실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대표 문항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글의 기억에서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월 수능인데, 6년 수능인데, 일단 답은 5번이고 5번부터 보겠습니다. 정부의 개입이 없으면 시장의 불안정성이 자원 배분 메커니즘을 왜곡시켜 사회후생 극대화에 불실패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또 5번에서 개입주의자들은 미음이 정부 실패의 결과로 나타난다라고 했지만, 이것은 정부 실패가 아니라 시장 실패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개입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개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글에서는. 그리고 시장의 불안정성이 자원 배분에 실패한다. 그러니까 후생 극대화에 실패한다는, 결국 정부 실패가 아니라 시장 실패로 인한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1번부터 다시 한번 차분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재 공급은 기업에 해당한다. 기업. 자유시장 경제를 채택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몇 가지 목표 처음에 목표 중에 공공재 공급이 있었죠. 그리고 1번을 맞고, 개입주의자들은 전제 조건들, 그러니까 완전 경쟁이 이것들 중에, 이 전제 조건들 중에 하나니까 2번 맞고, 디귿. 시장 기능이 효과적으로 작동. 그러면 애덤 스미스는 시장 기능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모든 재화들, 아무튼 생산 요소들 등등이 다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완전 경쟁 시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관련 내용인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소는 옳은 말이죠. 그러면 리을
시장의 불안정성이 자원 배분 메커니즘을 왜곡시킨다. 이것은 외부 효과인데 이것은 또 뒤에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2번 시험. 그림은 과세 부과 방식의 변화를 나타낸다. 가와 나에 해당하는 사례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 나와 있는데 각 그래프를 먼저 보시면 과세 대상 금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세액이 일정한 비율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변경하여 그냥 세율만 더 기울기만 더 늘렸으므로 세율만 늘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세율을 늘린 비례세를 찾으면 되는 거고, 나는 과세 대상 금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늘어나도 똑같던 것을 변경하여 과세 대상 금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세율이 늘어나는, 그럼 결국 누진세인 것을 찾으면 됩니다. 비례세에서 누진세로 바뀐 것. 그러면 기업 모든 상품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던 소비 세율을 인상한다. 소비세를 그냥 인상만 한다는 거니까 가의 내용으로 예시로 정말 적절하겠죠. 니은 소득의 크기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던 소득세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차등 적용이면 누진세인데 이것을 동일한 세율이라 했으니까 반대로 비례세로 바꾼 것이니까 나의 반대되는 그런 사례가 되겠고요. 디귿은 모든 차량 소유주에게 동일한 세액을 부과하던 자동차세를 차량 가격에 비례해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이것은 과세 대상 금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세율을 낮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세액을 부과했던 것이기 때문에 아예 이 내용에 대해서 맞지 않기 때문에 디귿은 아예 버리고, 리을 재산세의 증가율과 세액의 증가율이 동일하던 재산의 증가율보다 세액의 증가율이 더 큰 방식으로 변경한다. 이것은 재산의 증가율이 세액의 증가율과 같으면은 이것은 비례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뀐 것이 재산세의 증가율보다 세액의 증가율이 크다. 그러니까 결국 누진세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사례로 적절합니다. 결국 답은 5번이고, 2번이고, 그 다음으로는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조세와 관련된 내용이 주로 출제되고 거의 단독 문항으로 한두 문제 나올 수 있지만 거의 다른 단원과 연관된 문제가 많아. 그리고 뒤에 보시면 외부 효과나 그런 잉여 같은 거에서 정말 많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서는 개념을 잘 파악하시고 그 개념을 다른 단원에 적용을 할 수 있으시면 됩니다. 결국 이 분야는 개념 이해와 그 다음에 그것을 응용하는 것을 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